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매일 밤 생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구입니다. 생방송은 이게 한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매력이 뚜렷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방송은 일단 소통하기는 재미가 크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요, 시청자와 20분 30초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이 30초 만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이제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회 이상 시간을 엄수를 해야만이 꾸준히 방송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은요, 최소 주 4회 이상은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 시청자 층을 확보할 수 있고 진행자도 실력이 는다고 하는데요. 1회 방송 시간은 3, 4시간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긴 시간을 뭘 해야 되며 매우 하고 싶었지만 막상 해보면 1시간은 눈 깜빡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초청기에 연속해서 9시간 동안 이렇게 해본 사람들도 있고,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게 정말 그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5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너무 정말 마지막에는 그 말 다 하고 나니까요, 맥이 쪽 빠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인터넷 생방송이 대개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그 시간대 시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 9시 이후는 이제 시청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긋하게 이제 모니터 앞에 앉은 때라 인터넷 생방송뿐만 아니라 공중파 프로그램도 몰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초보 진행자는 경험을 피해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시간대를 선택하지 않으면 시청률은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음식점보다 먹자골목에 속한 음식점에 손님이 더 잘 드는 것처럼 이제 생방송도 일단 시청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생방송 진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함이에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 11월 시간대를 공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방송을 시작해야만이 진행자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방송을 일부러 기다렸다는 찾는 시청자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해라. 라디오 방송에서는요, 8초 이상 아무 소리도 나가지 않으면요, 방송 사고로 칩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에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해야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방송을 즐길 수 있고요. 초보자가 흔히 저지른 실수 하나 중 방송 일부러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방송을 켜면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된다. 진행자 앞장에서는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방송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한 100명 정도 모이면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시청자들 분이 마음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비가 비치지 않게 실수 없이 말하는 것은 재정력으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방송 시작 전 든든하게 식사하고 평상시에 컨디션 조절에도 힘을 써야 되겠죠. 세 번째, 시청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생방송에는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무리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도 매주 4회 이상 생방송을 하면은요,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미천이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시청자와 소통하면 매일같이 방송을 해도 이야기거리가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 만나는 친구일수록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보 진행자는 이제 채팅창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1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구간대 10% 채팅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그만치 1000명이나 이렇게 많은 시청자와 이제 함께 글을 올린다고 생각해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말조심, 자나깨나 말조심을 잘해야 되는데요. 내가 악의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받거나 불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게임 속에서 한 번은 이제 상점 주인들 역할을 이제 맡았다. 한 캐릭터의 물건을 집어넣고 달아나기 아무 생각 없이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내뱉는 소리. 이것도 인터넷 키미디에서 논쟁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년 여성이 라는 의미로 아줌마라는 단어를 썼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말을 여성 비하로 받아들였다고 당황하면서 이제 잠깐 일이 벌어졌던 말인데요. 방송에서 한 말이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정치적 발언에 주의해야 되고요. 나도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무관심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와 전혀 관련 없는 게임 속의 방송에는 내 정치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내 입장을 묻는 시청자가 있어서 짜증을 내면서 한마디씩 툭 내뱉었던 한동안 후풍 속에 시달린 경험이 있고요. 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진정으로 이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게가 프로다운 자세고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일은 오로지 프로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악플러에게 화를 내면 다른 시청자까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요, 댓글들이 정말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보면 많이 달렸어요. 하지만 그 댓글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악플 댓글이 이제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 효과만 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악성 댓글을 소리내어 읽고 화를 내면 나 자신도 힘들지만 대다수 시청자들도 덩달아서 불편해진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나쁜 행동 말고 좋은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나쁜 행동에만 반응하고 좋은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요, 아이는 부모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플러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된 말만 골라서 올리는데 크리에이터의 다른 시청자들이 이제 관심을 끌려는 심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악플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니 그냥 무시하는 것이 제일이다. 정 거슬리면 해당 아이디어를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방송 투기의 돌발성을 즐겨라. 6번째인데요. 예방하지 못한 돌발성이라는 게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 저도 해보면요, 이제 공중파는 따라올 수 없는 인터넷 생방송만이 매력이다. 한 번은 생방송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누운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들이 훈훈한 격려 댓글을 보면서 수르륵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돌발 상황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활동하면서 방송사고지만 순발력을 발휘하면요, 생방송의 묘미를 톡톡히 살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보 진행자일수록 자기가 준비한 것에 매몰려서 그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기획된 대로만 자로 잰 뜻 방송할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진솔하고 여유있게 자세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팬들과 거리를 유지하기.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 초반에 시청자 수가 적을 때, 그리고 초보 진행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시청자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요. 그래서 시청자들 챙기는 게 무슨 문제일까 싶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에게 어제는 왜 안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 것들 중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당부로 느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신규 시청자 눈에는 방송 전체가 이제 진행자와 소수 시청자의 친목 모임처럼 보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 초보 시절에는 시청자와 친하게 지내는 건 소통일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방송을 몇 번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 채팅창 매니저들을 두지 않았던 것은 같은 이유예요.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할 당시에는 대대다수들이 데이터 매니저들이 두고 있는데요. 채팅창 매니저는 악플러의 글을 삭제하거나 아이디어를 차단한 등 채팅창 환경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인열 팬이나
별풍을 후하게 쏘는 시청자가 차지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책장 매니저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일부 채팅창 이제 매니저가 이제 친분과 누군가를 채팅창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악플러도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안 둔다는 이유로 차단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채팅창 매니저 역할을 하는 시청자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와 소통하라는 말은 허물없이 지내라는 말과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사생활 일부를 공개할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 팬 미팅을 통해 시청자와 대면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시청자는 그저 시청자로만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초보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던데요. 특히 초보자들이 이런 것을 명심하고 아프리카 TV라든지 이제 인터넷 생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말 같은 거 조심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정말 하지 않고 남한테 그 말이 이제 빗으로 꽂힐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